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첫 번째 월요일이죠. 오늘 5월 3일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장세 간단하게 좀 보고 전략 어떻게 또 세우면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사실상 지난주 화요일부터 좀 빠졌죠.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일주일이 밀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분들이 이런 장을 겪고 나면 주식이 좀 싫어지죠. 어. 야, 저점 매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나는 언제 목요일까지 버틸만 했어. 뭐 금요일까지 버틸만 했어. 근데 이제 오늘은 좀 힘들었어.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현금 비중이나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결국에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 시장이 좀 밀렸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사실 좀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또 갖는 게 여러분들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이제 방송도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듣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 내 종목 밀렸는데 이거 누가 얘기 안 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좀 공부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사실 시장을 대응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자, 그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내일 증시는 좀 반등에 좀 무게 중심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좀 쥐락펴락하죠. 머리채 잡고 흔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맞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들의 어떤 돈으로 많이 땡기진 않고, 약간 조금 매수를 해주면 뭐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어떤 영향, 이제 그런 부분들로 시장을 좀 땡기는 어떤 좀 굉장히 좀 약삭빠른 이제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외국인인 건데.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도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정도 넘게 좀 매도를 하면서 1조 넘게 매도가 좀 발생을 했죠. 이제 오늘 외국인들 매도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조금 놓여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까지 좀 왔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만큼 밀린 게 지금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4월 19일 날 고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죠. 음봉이 지금 5개죠. 한 7%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7에서 얼마 한 7.5% 정도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를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도 보조지표는 사실상 1년에 매수기회나 매도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한두 달, 근데 이제 두세 달 정도의 뭐 하나 정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맞게 좀 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과매도권이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보통 요런 지표들 보시면은 들어오면은 반등이 바로바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현재 이런 지표, 그죠? 과매도를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또 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고요. 2, 3년, 아니면 5년 뭐 이렇게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드문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빠지면은 반등이고 요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반등, 기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때 9월 달도 마찬가지죠. 9월 달도 이렇게 빠지고 V자. 그다음에 지금 10월 달도 빠지고 V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재도 고점에서 이렇게 다이빙, 꼭대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밀려 버렸을 때는 오히려 그 반등 사이즈는 좀 더 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그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전략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오늘 밀렸는데 저는 종가 베팅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좀 빠르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이제 그 차이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에 기술적 반등은 보일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종목이 여러분들 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강한 종목을 매수할 거냐, 단기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할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두 가지 다 섞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단기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서도 지금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올랐다가 빠르게 밀려버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너무 못 갔는데 더 빠진 경우 있어요. 가지도 못했는데 이게 추가랑 나온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좀 해줘야지,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에도 안 밀리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좀 강하게 흘러왔었던 종목들, 그기도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강한 종목이 뭔지 이걸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잖아, 사실상,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잘 모르시면은 저희 리딩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식 강도가 중요한데 1차 989가는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980 일단 21선 언저리까지는 좀 열어두고요. 현재는 5일선까지는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까지는 열어 좀 두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항상 강할 때는 조정이 여러분들 생각 안 나죠. 그리고 항상 약할 때는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만들어 두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는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밀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지뢰밭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뢰밭이 여러분들 지뢰 조심하자고 말씀드려도 꼭 밟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여러분들 안 하셔도 시장에서 뭐 할 수 있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어떤 감정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내 종목 안 가.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안 가. 근데 꼭 내 거 팔고 저거 올라가는 거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지뢰밭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발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자동차, 야,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자동차가 오늘 현대차가 2.8% 올랐어. 사실 자동차 뭐 밀려봐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요즘 장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급등주 매매해서 10% 먹었어. 그 다음에 또 5% 먹었어. 근데 까먹을 때 20% 까먹고, 까먹을 때 15% 까먹고 이래버리면은 매매를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에 짚어드리죠. 뭐 비싼 자리, 그 다음에 싼 자리. 비싼 자리는요, 수급은 좋아도 갑자기 빠질 수 있습니다. 싼 자리는요, 수급이 안 좋아도 갑자기 나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 좋은 놈, 움직임이 좀 둔하고 뭔가 실적이 좋고 싼 종목을 갖고 있다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은 손실이 좀 덜 나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테마에 눈 돌아가고 막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극대화된다고. 요즘 장이 진짜 어려워. 휴온스 봐. 금요일날 급등하더니 오늘 급락이죠. 휴온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매매하기 여러분들 힘들어요. 랩치노믹스 잘 가다가 급락 나오죠. 슈마시스 잘 가다가 어떻게 3만원짜리 19,000원 됩니다. 30% 금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퍼주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고퍼주 같은 경우는 뭐 에스토리, 물론 이거 여러분들 포트 안에 아직도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포트에 있는데 좀 비중이 좀 작아요 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되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이에요, 사실상. 예.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종목이 올라가는데 그런 거 이제 따라붙어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모조리 빠집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쉬어야 될 땐 또 쉬거나 아니면 조금 느리게 가야 될 때 좀 느리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계속 좀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꼬꾸라져.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비중 조절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는 거지. 자, 어찌됐건 지금 요거 증시경험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미래에도 되풀이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이 조금 좋아지면 버는가 싶더니 장이 안 좋아질 때 고스란히 그 이상 까먹는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은 주식해서 수익 내기가 힘든 거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략 종목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떻게 대응하세요 하면은 그대로 움직이셨으면 결국 어떻게 돼? 순환이 좀 잘 돼요. 순환이 좀 잘 되고, 남아있는 거 물론 마이너스 자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더 빠진 것 중에, 손실인 것 중에 더 사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지뢰밭을 밟지 않잖아, 최소한. 근데 혼자 매매하다 보면 무조건 밟게 돼 있어요, 지금 장세에서. 그냥 개인들의 어떤 심리 갖고만 대응을 하다 보면. 왜냐면 테마주 모조리군이 꺾여버렸어요, 지금 사실상. 테마주가 꺾인다라는 건 좋은 징조예요. 왜? 잡주들은 빠지고 그 자금이 어떻게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오늘 이제 요건데,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뉴스에는 또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면서 매매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V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삼성전자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때 결국에는 그때가 뭐야? 피크였죠. 일단은 그죠? 물론 장기적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시끌벅적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일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 이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세요 이러면은 정말 고점일 수가 있는 거죠.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예요? 빠진다 안 빠진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공매도가 여러분들 뭐냐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공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주식을, 이거는 뭐 사실상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는 거야. 사실 새로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매도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겠지. 그러니까 TV나 이런 거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공매도, 내가 없는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 주식 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얼마? 8만 원에 100주를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이 100주가 중요한 거예요. 100주. 100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0주를 빌렸으면 다시 100주를 갚아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내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하는 게 있고, 빌리지 않고 공매도 때리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차익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고,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불법이죠. 자, 어찌됐건 8만 원에 내가 공매도를 때렸어. 그러면 100주를 공매도 때리면 100주만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6만 원 됐을 때 6만 원에 해당하는 100주만 그쪽 계좌에 채워넣으면 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으면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공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뺀다. 그러니까 주가를 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이 공매도가 재개됐다 그래갖고 시장이 이것 때문에 밀린다는 여러분들 아니고요. 약간 방향성은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나 이렇게 어떤 큰 국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때 더 갈 수가 있고 반대로 빠질 때 더 빠질 수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것 때문에 밀어버린다는 말이 안 돼요. 사실상. 예. 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주식이 31% 비중이 되고, 그러니까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주식 숫자도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 그러면 주가 자기들이 지금 31% 있는데 이거 다 빠져버리면 평가 손실이 잡히는데 공매도 먹자고 이거 계속 밀어? 그 다음에 또 미국 자금 있고 유럽 자금 있고 뭐 저기 일본 중국 자금 있고 자금이 굉장히 좀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큰 손이고 이거를 누가 이길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들어와 있는 자금은 미국 자금이 제일 크지만 오케이?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꺾인다 이건 아니다. 아셔야 될 건 이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덧붙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이죠. 사실상 시장 많이 밀릴 때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다라는 기사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고요. 이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근데 걔네들 어떻게 됐어요? 다 쪽박 찼어요. 사실상 테슬라 공매도 세력 44조 쪽박 계속 공매도 때렸는데 어떻게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매도의 손절도 있죠. 만약에 8만원, 제가 아까 삼성전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8만원에 100주 샀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빠질 줄 알아갖고 공매도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갔어. 10만원 됐어. 그럼 어떻게 해? 10만원에 100주 사서 채워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해? 쇼커버링. 얘네도 물론 손절이 있으니까 똑같이. 그게 오히려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그게 또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 그대로 지수를 3200 지금 찍고 3260 찍고 1월달에 그 다음에 3220 얼마 전에 종가상 찍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큰 손이 나는 4000포인트 보는데 나는 4000포인트 보는데 어떤 조막손이 지금 자꾸 장난질 치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끝까지 4000포인트까지 땡길 거예요. 그럼 4000포인트까지 가면 복매도 개념에서 여러분들 바꿔 설명하면 그때가 제일 싼 자리일 수 있는 거지. 왜? 가격이 비싸면 비싼 자리에서 많이 때려야 많이 수익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세력들이 어떻게 많이 먹겠지. 고점에서 때려서 여기에서 먹는, 여기서 먹는 거, 여기서 먹는 것보다. 최대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여러분들 큰 수익 오는 것처럼 최대한 고점까지 땡겨야 나중에 어떻게 빠졌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것 때문에 뭔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을 하는데 공매도를 보면서 대응을 하잖아. 안 돼요. 떨어지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 거래비 중에서 10%가 공매도다. 물량이 그렇다고 뭐 주가가 뭐 무조건 10% 빠진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았던 게 여러분들 셀트리온이에요. 옛날에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한번 쳐보세요. 서정진 회장 기자회견 공매도 세력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이상한 거에 굉장히 많고 그때 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때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물량 엄청 많았어요. 하이닉스. 근데 어떻게 돼? 주가 신고가 찍고 막 시가총액 100조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분석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을 얘네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아니면 좀 더 가고 덜 가고를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방향성을 공매도가 정하는 건 아니다. 자, 그것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내용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 보면은 글쎄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진짜 잡주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가상화폐가. 그죠? 종목들도 주식도 마찬가지고 잡주가 얘는 밀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 그냥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뭐 기대감이 있대 그리고 땡겨버려. 그러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올라가잖아요.
그 테마주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꼭대기에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지. 그러니까 시세가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진실을 얘기해 준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항상 주식에서는 그냥 그 어떤 메커니즘, 내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돈 벌 수 있는가, 장투하면 어떤 거를 또 사야 되는가, 그죠? 단기적으로 낙폭과대가 진행이 되면 나는 어떤 걸 저점 매수해야 되는가. 자, 그런 어떤 증상들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도 대장이 가면은 뒤에 쫄다고 따라가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좀 변형이 된 게 여러분들 뭐냐면 대장이 이렇게 한 번 가잖아요. 그럼 쫄다고 뒤 따라가요. 그래서 테마주는 누군가 먼저 상한가를 안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한가. 그 다음에 상한가를 안착하고 잔량이 많으면 그 밑에 있는 애들 어떻게 올라가니까. 근데 같은 테마도 늦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또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대장이 나중에 이제 결국엔 더 이상 못 가고 죽으면 같은 테마였는데 못 간 것들 중에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시세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테마주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세력들이 폭탄 돌리게 하는 거거든 사실. 진짜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주가 띄워서 그냥 팔아먹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거기서 그 테마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자, 그 증상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주제긴 하지만 사실상 그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올라가거나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어떤 증거물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지금 보면은 KRX에서 여러분들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KRX 한국거래소 들어가시면은 대부분의 시장 관련된 정보들은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 이게 되게 보면은 기간이 사실 좀 애매해요. 1년 단위밖에 없어. 그러니까 개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종합 정보를 봐도 1년이고 이거 봐도 사실상 애매하거든.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지금 진행이 됐죠.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지금 재개가 좀 되긴 됐는데 작년에 많았던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보면은 작년에 제일 많았어요, 사실. 그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어떤 개념을 좀 알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먹으려고 매매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는 큰 어떤 대박 수익은 사실상 지수 고점 아니면 저점을 예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 분석했을 때는 확률이 좀 높지만 그 중간에서 종목 자체의 어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한다라는 건 좀 위험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여러분들 항상 차이가 있죠.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정보랑 아니면 세력들과 아니면은 이재용과 문재인과 당연히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비대칭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들 정보보다 우리가 더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먹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들이 그러면 먹을 때 우리는 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 먹는다는 개념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지. 큰 그림에서. 개인 투자 마인드 여러분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끔 나는 장중에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나는 알파를 쓴다든가 나는 장중에 바쁘지 않으니까 알파를 안 쓴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런 어떤 구분들은 지어주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매도로 지금 오늘 거래 제기가 좀 됐기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그러니까 지금 장난질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쳐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뭐 뻔한 얘기만 할 거예요 사실상. 예? 여러분들 뭐 담당 증권사 직원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뻔한 답변만 돌아올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시켜 줄 만한 답변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 뭘 현금 비중 만들어 두시라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해 비싼 자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최소 현금을요 15에서 35% 유지하세요. 아니면 20에서 40% 유지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잖아. 안 해요. 왜 그래? 본인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안 한다고. 왜? 더 먹고 싶거든. 아니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왠지 안 빠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사실상.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 안 지켜주는 분은 많지.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좀 팔아놓을 걸 잃어버린다고. 그지? 그럼 고점에서 현금 100% 딱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미국도 없을걸? 워렌 버핏도 여러분들 100% 현금 만들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매매 안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여기는 무조건 고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100% 현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근데 딱 위치로 봤을 때는 저같이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한 현금 40%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아니다 싶었을 때 잘라냈을 때도 여러분들 뭐예요? 손절을 내지나 아니면 이익금이 좀 줄었을 때는 잘라낼 수 있어. 그때 이제 흐름을 보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지. 흐름을 보고. 현금 만들어 놓고 나서 아 아닌 것 같아요. 현금 더 만들게요. 우리 더 이제 매도해서 현금을 더 확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봤을 때는 현실 가능한 매매를 여러분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다. 자 어찌됐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꺾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종목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쇼커버링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고퍼주라든지 아니면은 적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그런 종목을 건드려야 된다면 주가가 이제 한참 밀리고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어떤 기술적인 시그널이 좀 나왔을 때 이제 그럴 때 건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을 해놓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 상관없어. 진짜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래서 빠질 때는 불안감이 있고 뭔가 이상할 것 같지만 더 빠질 것 같고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지나고 보면은 뭔가 좀 그대로 움직여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지표 자체가 지금의 위치를 여러분들 이야기해준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고요. 일단 980까지는 좀 열어둘게요. 근데 요거까지 만약에 안 올라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약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970, 975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1에서 한 2% 정도 올라오게 됐을 때는 뭐 좀 더 올라왔을 때는 현금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그 현금이 누군가는 차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본전 정도인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현금 비중 만들었다가 흐름을 다시 보고 강해지면 다시 사고 아니면은 어떻게 다시 꼬꾸라졌을 때는 그 현금 갖고 또 저점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 맞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러니까 항상 왜 그거의 반복이잖아 이게, 그죠? 시장이 올라가면 빠지는데 빠졌을 때 내가 먹었던 걸 다 까먹느냐, 먹었던 걸 다 까먹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가 내가 돈을 다음 어떤 상승해서 더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여러분들 뭐 본인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지금 팔기 싫어,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예. 특별한 내용? 그게 어찌 보면 특별한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다. 우리 장 끝나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또 꽤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매하시기는 다소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왔으면은 사실 매수를 원하는 분들은 한 번 더 미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예. 위치 자체가. 왜 어설프게 급등시킬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냥 급등시킬 거 아니면은 급등시킬 거 아니면은 한 번 더 밀어갖고 우리가 더 싸게 사는 게 더 유리하거든 사실은,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때죠,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이때가 이제 저점이었는데 장 끝나니까 땡깁니다. 뭐를 나스닥 선물을, S&P는 다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쪽쪽 지금 뺀 거지. 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니까. 그럼 찍어 누른 거예요. 뭐 누군가 털리겠지. 이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반대 매매라는 게 보통 있어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개인들의 투매가 조금 나왔어요. 개인들의 투매가 증상이 좀 나왔거든.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사실상. 이제 제가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2,000억 사다가 장중에 개인들이 1,000억으로 매수를 줄이면은 장중에 1,000억을 판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여러분의 관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은 저점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개인들이 어떻게 사다가 팔았어요. 얼마? 300억 정도, 그죠? 이건 뭐예요? 장중에 털린 거예요. 그 물량은 누가? 기관과 외국인이 받았죠. 자,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면 뭐가 돼? 반대 매매 나올 거예요. 반대 매매는 뭐? 미수 신용 스탁론, 그죠? 미수 신용 스탁론. 왜? 신용 잔고가 요즘 많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항상 털어주고 가요. 항상 털어주고 간다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좀 주식시장이기도 한데 씁쓸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털어주고 가지만 내일 반대 매매가 나왔어. 근데 그 반대 매매가 여러분들 나오면 우리 주식은 항상 그거예요. 매수해 주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 파는 사람도 있어야 매수가 되는 거고, 그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매도가 되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반대 매매 여러분들 물량이 한 1,000억 나왔다 칩시다, 아침에. 근데 이 물량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하한가에 걸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증권사에서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용이라든지 미수 쓰시는데 반대 매매 나갈 때 호가는 얼마, 하한가에 걸어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은 동시호가에 뭐 하한가에 왠지 갈 것 같은 느낌의 종목들이 있죠. 그냥 동시호가 가격만 보면.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간단 아니고 호가가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왜? 매도 거리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 팔면 누군가 또 사야 되잖아. 근데 누군가 팔렸다는 건 누군가 샀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땡겨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반대 매매 나올 때는 누군가 사겠죠. 그게 일반 개인이겠어? 물론 개인일 수도 있겠지. 근데 개인 물량이 털리는데 개인이 또 다시 살까? 그럼 그 사람은 큰 손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가능성보다는 메이저 어떤 이제 세력들, 외국인 기관 아니면 그 이외에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어떤 그 위치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홀딩 내지는 이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장중 투매가 발생을 했다. 요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끝자락에서 많이 흔들면 여러분들 개인들이 못 버틴다. 결국에는 왜? 미수 신용 쓰는 사람들은 못 채워넣으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본인 돈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흔들어 제끼면 심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했는데 만약에 흔들어 버려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에 많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신용 미수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 분석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 몇 가지 이야기 좀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지레박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파 쓰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알파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포탄에 어떤 종목이 있고 그게 비중이 얼마고 뭐 수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인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봐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막 계속 꼬꾸라지는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장이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 사야 될 건 사고 또 팔아야 될 건 팔고 아니면 기다릴 건 좀 기다린다면 지금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 매매하지 말자. 예, 요 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략 종목 등록하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